일요일 아침에 눈을 뜬 아만다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전날 저녁의 기억을 떠올렸다. 커튼 틈새로 햇살이 들어오고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옆자리를 확인했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고 아만다는 실망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 시트를 몸에 두른 채 일어난 아만다는 욕실 쪽을 살피며 도슨의 행방을 찾았다. 그의 옷가지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녀는 시트를 감싼 채 침실 문밖을 내다보았다. 현관 앞 계단에 앉아있는 도슨의 모습이 보였다. 아만다는 서둘러 옷을 입고 욕실에서 머리를 빗은 뒤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도슨이 뒤를 돌아보았다. 턱에 거뭇하게 자란 수염이 그를 조금은 장난스러운 인상으로 보이게 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둔 스티로폼 컵 하나를 건넸다. 무릎 위에도 컵 하나가 더 놓여 있었는데 아만다가 마실 커피를 미리 챙겨온 것이었다. 아만다가 커피를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도슨은 길 아래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답했다. 반대미어에서 커피를 파는 곳은 그곳뿐인 것 같다며 금요일 아침에 마셨던 것보다 맛은 덜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만다가 컵을 받아들고 그의 곁에 앉자 도슨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은 잘 잤는지 물었다. 아만다는 잠을 잘 잤다고 답하며 도슨의 안부를 되물었다. 도슨은 어깨를 가볍게 숙이며 고개를 돌려 다시 꽃들을 바라보았고 이제야 비가 그쳤다는 말을 건넸다. 아만다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짧게 대답했다. 도슨은 차를 턱슨의 집으로 가져가면 세차를 해야겠다며 원한다면 모건테너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제안했다. 아만다는 어차피 연락할 일이 있을 테니 자신이 직접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미 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만다는 도슨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고 그에게 괜찮으냐고 물었다. 도슨의 어깨가 툭 떨어졌지만 그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아만다는 마음이 좋지 않은 기분으로 그가 화가 난 것 같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도슨은 뜻밖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문했다. 그는 아만다를 팔로 감싸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춘 뒤 천천히 몸을 뗐다. 아만다가 지난밤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도슨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곳에 앉아있는 동안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만다에게 물었다. 아만다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도슨은 아만다가 나오기 직전 계단 근처 땅에서 네잎클로버를 발견했다며 종이 조각 사이에 끼워둔 작은 초록색 잎을 보여주었다. 그는 오늘 아침 내내 행운에 대해 생각했다며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 섞인 불안함에 아만다는 갑자기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아만다가 조용히 무슨 말이냐고 묻자 도슨은 행운과 유령 그리고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혼란스러워하는 아만다를 뒤로 한 채 도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먼 곳을 응시했다. 그는 추락이나 폭발 사고를 겪었으니 이미 죽었어야 했다며 이틀 전에도 죽었을 것이라고 읊조리다 생각에 잠겼다. 아만다는 겁이 난다며 그에게 말했다. 도슨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아만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봄 시추선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갑판을 집어삼킨 거대한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검은 머리의 사람을 보았다고 했다. 그 낯선 이가 구명부표로 그를 이끌었고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다시 나타났다가 보급선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이 들었으며 마리나에서도 그 남자를 다시 마주쳤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숲에서 겪은 일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 사라진 검은 머리의 사람에 대해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만다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녀는 테드가 총을 들고 턱의 집까지 찾아와 도슨을 죽이려 했다는 말이냐고 물으며 왜 어제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도슨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미 상황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아만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신을 옛 집터에 버리고 AB에게 전화를 한 것과 총을 버린 것이 정리를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도슨은 논쟁하기에는 너무 지친 기색으로 가족들끼리는 원래 그렇게 처리한다며 짧게 말했다. 아만다가 그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하자 도슨은 자신이 콜 가문의 일원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오면 싸우고 다시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아만다는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냐며 도슨에게 물었다. 도슨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며 긍정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말에 그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그들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겠다고 답했다. 차를 정리하고 묘지에 다시 들르는 일 외에는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아만다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어젯밤에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혹시 턱스의 집에 그들이 있을까봐 걱정해서였는지 다그치듯 물었다. 도슨은 그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어제는 오직 아만다와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에만 집중했기에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만다는 그들에게 화가 나지 않느냐고 되물었지만 도슨은 딱히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자신을 쫓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지워버릴 수 있느냐며 아만다가 반문했다. 아들의 난린이 솟구치는 기분 속에 그녀는 이것이 콜 가문의 운명이라는 황당한 생각 때문인지 물었다. 도슨은 고개를 아주 살짝 저으며 추격자들보다 아만다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그들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말에 아만다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도슨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녀를 달랬지만 아만다는 다가가 입을 맞춘 뒤 도슨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도슨은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자신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습기가 사라진 하늘은 푸르게 변했고 달콤한 꽃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지붕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고사리와 담쟁이 덩굴 위로 떨어지며 황금빛 햇살 아래 반짝였다. 아만다는 도슨의 품에 몸을 기댄 채 그의 온기를 느꼈다. 아만다가 클로버를 다시 감싸 주머니에 넣은 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걸이하며 집 주변을 산책했다. 전날 걸었던 길이 진흙탕이 된 탓에 야생화 사이를 피해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이 자리 잡은 작은 절벽 너머로 넓은 베이강이 펼쳐졌고 물가에서는 외가리가 얕은 물속을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조금 더 아래쪽 통나무 위에는 거북이 무리가 모여 햇볕을 쬐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풍경을 감상하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테라스에서 도슨이 아만다를 가까이 끌어당겨 입을 맞췄고 아만다 역시 그를 향한 사랑을 느끼며 함께 입을 맞췄다. 입술이 떨어질 때쯤 어디선가 휴대폰 벨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다른 곳에 두고 온 삶을 상기시키는 소리에 아만다와 도슨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벨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정적이 찾아오자 아만다는 눈을 떠 도슨을 바라보며 그가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랐다. 도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아만다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도슨은 따라오지 않고 계단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만다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침실로 향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 목록이 나타났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만다는 욕실로 가며 옷을 벗어 던졌다.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본능적으로 정리하며 샤워기를 틀었다. 수납장에서 샴푸와 비누를 찾아내 몸을 씻어내며 밀려오는 불안감을 털어내려 했었다. 샤워를 마친 뒤 수건으로 몸을 닦고 옷을 입은 아만다는 머리를 말리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화장품으로 가볍게 화장을 했다. 침실로 돌아온 아만다는 빠르게 주변을 정리했다. 침대를 정돈하고 베개를 제자리에 둔 뒤 거의 비어있는 와인병을 가져와 남은 액체를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와인병을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두기로 했다. 벽탑 위에 놓인 반쯤 비어있는 잔 2개를 수거해 물로 헹구고 말려 찬장에 넣었다. 하늘나 잘려내요. 한저어내는자 한저어내 이상하네. 휴대전화에 쌓인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프랭크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아이들이나 어머니가 알게 될 상황을 생각하니 아찔했다.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냐 하지만 무이제지 삼자 아는 차리 바온다다 타리라. 주방에 서 있던 그녀가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려던 찰나 도슨이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사랑한다는 그의 속삭임에 잠시나마 모든 일이 괜찮아질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오리엔탈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도슨은 핸들을 꽉 쥔 채 그녀의 불안함을 살피며 말을 아꼈다. 긴장 탓에 목이 따끔거렸지만 곁에 있는 도슨 덕분에 간신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기억과 계획, 걱정들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바람에 어느덧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깨달았다. 정오가 되기 조금 전 마리나를 지나 집 진입로로 들어섰다. 도슨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을 경계하듯 살폈다. 그의 사촌들이 생각난 순간 차의 속도가 줄어들었고 도슨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쳤다. 아만다는 도슨의 시선을 따라 집을 바라보았다. 집과 차고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고 차들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지만 도슨이 발견한 것을 확인한 아만다는 오히려 덤덤한 기분이 들었다. 차의 속도가 줄어들며 완전히 멈추자 아만다는 도슨을 향해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메시지를 3번이나 남겼다며 어깨를 숙였고 도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임을 인정했다. 아만다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린 듯 정성껏 옷을 차려입은 어머니가 서 있었다.